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안, 해리스, 대왕고래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산 건전성은 악화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액침 냉각이 전기차 배터리 안전이 중요해진 영향으로 정유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삼성공조, KN솔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과 리비아의 석유 생산 중단 소식에 국제유가가 26일 3%대 급등했습니다. 오늘 유가 상승하는 가운데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위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은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한 이 다우지수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유가도 이 중동 상황 때문에 좀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그래도 양시장 지금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해서 저는 당분간 행보를 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견해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빅컷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빅컷이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하다. 이걸 더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좋게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이제 반응이 될지는 상당히 모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가가 반영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9월까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선거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혼돈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흐름이 나와줘야만이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코스피 어떤 오늘 뭐 시장 현재 동향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선물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은 힘이 없는 장세에는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전체 어떤 지금 반등이 약 2주 정도 되고 있고요. 횡보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이 변동성이 약화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대한 겁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저점에서 반등 기본 2주, 제가 월 사이클에는 10일에서 15일 정도는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나서
2,700을 좀 제시를 좀 한 거고요. 2,700의 행보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달 말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성 위냐 아래냐 되지만은 아래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존재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지수는 이렇게 반등이 됐지만은 반등이 되고 행보를 했지만은 종목별로는 폭락 직전까지 회복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기술적 반등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지수는 반등이 해도 종목이 반등을 안 했기 때문에 반등이 순환매로 왕성하게 끊임없이 계속이 되는 거고, 이 반등이 다 됐을 때에 대한 반등에 대한 조정 국면이 다시 한번 찾아와서 이렇게 다시 상승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에 대해서 한동안 픽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힘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어떤 변곡점, 어떤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한 쌍바닥 비슷하게 해서 약간 올라와 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는 시장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이 되다가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쓰리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쓰리 바닥을 좀 찍고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게 대략적으로 9월 말 10월 이 정도 되겠죠. 10월 정도 되겠습니다. 10월 정도.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 부분의 이제 월봉을 한번 보면은 간단합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월봉상 적산병이 만들어졌고, 중요한 것은 적산병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음십 또는 이 아래 중심에서 또 음십자나 십자 도지형 기간 조정의 성격들이 9월 달에는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나서 본 상승들이 나와줄 수가 있죠. 2개월 상승, 1개월 조정, 그다음에 내년 이것도 마찬가지. 내년 6월까지. 그리고 7, 8, 9는 매우 힘들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연례 행사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때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슈팅이 상당히 강하고 또 조정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강한 슈팅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을 좀 해드린 거고요. 연봉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연봉으로 보시면은 현재 연봉으로 보면 좀 애매하고 월봉으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돈의 힘으로 유동성 랠리로 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업의 또 환경, 그다음에 경제 환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지면서 온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펀드멘탈은 이렇게 매우 완만하게 움직이는데, 유동성이 왔다가 유동성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왔다가 사라지고, 유동성이 왔다가 사라지고, 경기는 매우 완만하게 또 반도체 위주로 또는 전기차 위주로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만 빼면은 사실 경기는 전혀 움직임 없다. 또 내수는 상당히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동성이 다시 한번 이게 언제 이런 부분까지는 힘들겠지만은 언제 올 것이냐 하는 것이 대한 건데 이게 한 번은 쌍봉까지 정도는 와서 한번 부딪힐 확률이 많죠. 결론은 경기는 이렇게 서서히 왔는데 유동성이 왔다가 사라지고 유동성이 왔다가 사라지고 유동성이 왔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보면은 뭐 CU박스, 한빛소프트, 현재 디지캡, 센지랩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한번 한번 어떤 섹터가 올라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상당하게 이제 올라와 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디지캡, 센지랩 부분들은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머지 한삭이나 모니터랩 부분들은 좀 많이 이제 들어본 뭐 종목이죠. 그러니까 오늘 올라준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텔레그램 관련된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진행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차트적으로 한번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모니터랩 한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어떤 하락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고요.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2, 3일 정도 뭐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싹이라는 종목군도 약간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로 보면은 한싹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이 한싹 같은 경우도 통신 장비 관련된 현재 VPN, 현재 망간 전송 보안 관련된 이슈로도 좀 현재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통신 관련해서는 상당히 약간 이슈가 좀 타고 있고 조정을 보이고 있죠. 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와줬다가 이렇게 꺾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2, 3일 좀 숨고르기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안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양자 보안하고 연결이 좀 되면서 시세, 정부 정책에 대한 것도 대책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은 아닙니다만은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띄죠. 섹터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지능형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어제 테슬라의 머스크가 테슬라의 AI 슈퍼컴퓨터를 공개를 좀 했습니다. 도조 도조라고 좀 많이 알려졌죠. 그런 어떤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오늘 이제 반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관련된 부분이 지금 CU박스, 그다음에 클라우드웍스, 모아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알체라,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코난 테크놀이나 뭐 솔트룩스, 바이브 컴퍼니 뭐 이쪽 관련된 종목군이 부상이 좀 돼주고 있죠. 여기서 한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CU박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웍스 이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U박스하고 클라우드웍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U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쪽
얼굴 인식 관련된 센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CCTV 뭐 이런 여러 가지 쪽으로도 또 인공지능 어떤 그 부분에서도 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을 얼굴만 가지고 이제 패스를 한다든가 또 얼굴만 어떤 편의점에서 얼굴만 가지고 결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시대까지 도래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항에 보면은 왜 이 사람은 패스포드도 안 내고 그냥 통과합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얼굴 인식이 좀 됐고 또 중국에서는 대부분 얼굴 인식이 다 됐습니다. 보편화 좀 됐고 또 이거는 뭐 논의의 관점이지만은 예전에는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은 중국에서 건너와서 이렇게 중국에서 위조요건이나 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다 잡힙니다. 왜 잡히냐? 모든 어떤 그 도시, 어떤 횡단보도 이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현재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힙니다. 그런 쪽도로 굉장히 발달이 더 있죠. 철저하게 굉장히 이제 통제된 사회.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은 아예 뭐요 차를 못 타게도 하는 겁니다. 이동이 아예 제한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무데나 패스포드 가지고 다 하는데 뭐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제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가바다, 이제 진바다, 그 다음에 넥라인점에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만은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딥페이크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뭐 현재 이걸 이제 악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우박스라는 종목군도 뭐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보면은 클라우드웍스라는 것도 지금 차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이제 그 나름대로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가공을 좀 된 데이터를 제공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뭐 데이터 학습하는데 아니 네이버 봐라, 구글 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어느 정도 가공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바닥이고 여기는 한 달 탄생 파동 매집했던 성향이고 오늘 상승하다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조정으로 눌림목 조정, 그러니까 5일 기간에 눌림목 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는 종목군의 흐름, 이제 장중 조정이 있으면 들어가도 되고 그렇지 않고 오늘 만약에 급등을 해줬으면은 2, 3일 숨고르기 했을 때 뭐 들어가시는 좀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어떤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잠깐 더 보면은 한주 라이트 메탈이 약간 움직여 좀 주고 있네요. 그 이쪽 관련된 부분에 이제 섹터 흐름들, 자동차 부품 쪽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섹터 어떤 종목 했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 종목이 조금 우세한 하루입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PCE 또 지수에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보안주와 냉각 시스템 그리고 헤르스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딥페이크 관련인데요. 요즘 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이런 음란물 합성이나 이런 범죄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로 기승인 시점에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원격 진료도 올라왔는데요. 보건의료노동조합이 간호사를 비롯해서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공의들의 공백이 거의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빅5 병원들은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뭐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의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은 텔레그램의 이제 딥페이크. 딥페이크란 것은 굉장히 많이 속인다는 개념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 딥페이크 기술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음란물 쪽으로 했다는 거고요. 자신의 어떤 그 아이디가 도용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용당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 AI 기술로 유명인이 어떤 뭐 자사의 광고를 한다 이렇게 속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어떤 제품을 선전하는 뭐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AI 기술을 흉내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폐해들이 좀 많이 생기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보안 방지책 이런 전문꾼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쪽 관련된 특징주는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가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지만은 또한 이게 이제 발전한다는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 관련된 부분은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 좀 전에 얘기를 좀 했지만은 한 달 매집의 탄생파동 다시 한번 서서히 강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AI 쪽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로봇이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상용화되는 과정에서는 AI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I 기술이 태동이 되면서 많은 안 좋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보안 쪽하고 AI 기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딥페이크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딥페이크인데 뭐 쉽게 말하면 현재 증명사진을 포토샵 하는 것도 사실은 딥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 딥페이크를 다 하고 있죠. 예.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현재 보건 의료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 의료 기사 소속된 보건 의료 노동조합에서 이제 파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필수 진료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한다 하는 그 내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원격 의료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그 종목이 이제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의료 정보 플랫폼 대부분의 약국, 병원 이런 데서 이제 가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떤 사업을 유비케어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상승하다 굉장히 많이 이제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공지능과 이제 결합이 돼서 그다음에 AI 쪽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이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보건의료, 의료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최근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 될수록 온라인 비대면 쪽 비대면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좀 해줬죠.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확산이 된다면은 비대면 진료 부분들이 다시 한번 한시적으로 허용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관련된 종목이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약간 밀려주더라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슈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어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환율 하락에 대해서 마구 신난 항공주 고공행진을 펼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크게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 하락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강했지만은 금리가 고금리가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달러 자산을 달러 어떤 자산을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환율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 자산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다운되는 효과, 그다음에 이 기름값에 대한 어떤 다운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주가 나름대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이기 때문에 좀 꺾일 수 있다 하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한적으로는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이제 진에어라는 종목인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지금 이제 합병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대한항공의 어떤 저가항공 계열사 진에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두 개가 합병이 되면은 저가 항공사끼리도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일어날 수 있겠죠. 계열사 간의 이제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진에어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약간 숨구르기인데 지난번 차트를 봤을 때 약간 숨구르기,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숨구르기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한번 환율이 하락이 좀 강화되면은 한번 또 슈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전기차 캐즘, 포비아 굉장히 말이 많죠. 근데 주가는 2차 전지 전기차 중심으로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가장 안전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관련된 업체에서 인증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가장 안전한 차, 최고의 에이스 어떤 차종으로 현대 기아차 계속해서 3년 연속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율이 테슬라 다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GM 포드를 제치고 이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 만드는 기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탑재되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탑재를 하는데 가장 어떤 배터리 보호 시스템, BMS 시스템이 최고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주행 중에 충돌을 제외한 또 충돌에 대한 화재를 제외한 단 한 건의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이슈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서히 오히려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면서 물론 전체가 위축이 되지만은 시장 어떤 파일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포비아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은 더 상승 가속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파일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포커스다.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마지막 이슈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그 예.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테마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현대차가 잘 나가는 비결. 왜 이렇게 잘 만들까? 네. 하는 어떤 그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것 좀 했는데 EGMP, 2차 전지의 이제 포비아 쪽
뭐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정책들 쇠주로서 부상이 되다가 결국은 현대차의 어떤 그 전기차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eGMP라고 하는 건데 현대차의 어떤 그 이 전기차 만드는 어떤 플랫폼 이걸 이제 eG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최적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미국 유럽 충돌 평가에서 최고점을 평가를 받았다. eGMP가요 전기차에서 그리고 아이오닉 현재 5N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기종은 다르지만 3년 연속 현대차 기아가 선정이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차량을 제치고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전기차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어떤 그런 것이 eGMP로 이렇게 이 엔진차의 구조에서 전기차 구조로 혁신적으로 바뀌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주행 능력, 배터리 보호와 모듈화에 대한 어떤 표준화 설계 이것들이 완벽하게 어떤 그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 기아의 이제 eGMP 이걸 뚜껑을 이제 전기차를 이제 분해를 해보면은 뼈대 그다음에 밑에 하부 위에 배터리 셀 장착을 하고 요거에 대한 앞뒤로 구동 모터를 2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전기차 구조가 있는데 이 전기차 구조에 대한 설계 솔루션 표준화된 설계 모듈 요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eGMP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eGMP 바로 이 배터리 셀 케이스라고 하죠. 근데 이 케이스 설계에는 각종 현재 어떻게 보면 모듈화된 셀 수십 개의 셀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듈화된 어떤 부분에 담겨 있고 이게 수십 개를 합해야만이 하나의 세트로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담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우징 구조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 기술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충돌 방지, 그다음에 이 셀 보호하는 보호회로 여기에 이 셀 케이스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것을 잘 만들고 조립하고 여기에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느냐 하는 쪽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BMS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 각종 들어가게 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력 반도체 차량용 기판 요것까지도 이제 확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종목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뤘던 부분이 배터리 이제 이 모듈 만드는 업체, 그 다음에 BMS 만드는 업체 이걸 계속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하부 뼈대 케이스하고 하부 뼈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설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체 뼈대 구조,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충돌 방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어떤 설계가 좀 됐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처음 전기차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런 충돌 방지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기술에서 좀 뒤지는 관점들이 있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충돌 방지나 어떤 충돌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쪽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를 제치고 최고의 전기차로 등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다 이게 eGMP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GMP의 어떤 그 배터리 보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모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돌리기 때문에. 근데 전기 모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속기, 그다음에 인버터, 이게 하나의 엔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터로 움직이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최적화 기술도 또 현대차에서는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모듈, 요것도 완성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뒤로 이제 장착이 되고 네 바퀴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앞뒤로 모터가 있고 네 바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사륜구동 어떤 부분의 어떤 모터 시스템도 장착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운전자와 배터리 분리할 수 있는 보호 시스템 설계, 이런 현재 어떻게 보면 뼈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차량 경량화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차체하고 셀하고 셀투 이 일체화된 시스템 설계, 이런 것들도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도 업체가 요거를 도전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종합적인 결과가 현대 기아차가 2위를 차지했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서 배터리팩, 배터리 케이스, 이걸 만드는 어떤 공식 이 벤더사를 계속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던 이제 어떤 업체, 그 중에서 엔진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엔진 관련된 것을 만드는 업체나 부품 업체는 딱 굶어 죽기 좋겠죠. 그래서 그 업체들에게 요거를 새롭게 맡깁니다. 지정을 해서 공장을 차려서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는 건데, 1차 선정, 2차 선정 업체가 있는데, 1차 선정은 세방전지, 덕양산업, 그다음에 구세종공업, 서현이와 이런 업체보다 배터리팩 지정사 납품을 해라, 그렇죠? 줄어든 일감을 대신 대체를 해주고 있고, 2차 선정 업체 성우하이텍, 삼보모터스, 인지컨트롤스에게 배터리 보호 시스템과 함께 조립해서 납품을 해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성장성, 이게 결론적으로는 BMS와 연결되면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팩 공식 지정사, 공급사, 여기에 대한 성장성도 우리가 현재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eGMP였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이 외부 충격과 화재에 특별히 강한 그런 구조인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2가지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분야가 요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그런 분야인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예, 2가지 있습니다. 이제 세종공업이 이제 사명 변경을 했는데, SGC 현재 그 세종하고요, SJC 세종하고 덕양산업 두 개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JG 세종, 입이 잘 안 붙습니다. 세종공업에서 바뀌었는데, 여기서 세종공업에서도 여기 이제 배터리백 공급사 지정, 선정, 이제 부각적인 어떤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가 최근 다시 한번 회사 자체 내부 악재도 있었습니다만은 올라오고 좀 있기 때문에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세종공업 부분들이죠. 냉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SJG 세종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덕양산업도 배터리팩 공식 공급사입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재사용 ESS 기술을 개발하고 국책과제 주관사를 선정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해주다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눌림목 보이고 20일 탄생 파동, 이걸 만들어지면서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려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은 2종목이라 배터리백
공식 지정사. 물론 이것 말고도 뭐 세방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두 개가 현대차의 가장 충실한 1차 벤더 업체이기 때문에 또 밀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두 개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관련해서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SJG 세종은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해서 이 부품 개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주 고객사가 현대차와 기아차인 만큼 또 기대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덕양산업은 이 배터리 재사용 ESS 기술로 국책 과제의 주관사로 또 선정된 바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두 종목 다 좀 쟁쟁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현대차에서 또 마음에 들게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흡족할 만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 이 덕양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고급 내장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덩치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장하고 바로 옆에다 붙어가지고 이걸 바로 납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급 인테리어에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마감, 설계 또 같이 공동으로 하는 뭐 그런 부분까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PBV, 그러니까 개인화된 공간, 자율주행이 됐을 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성장력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본사본 자동차 내장하고 앞에 디지털 콕핏 이런 앞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좀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현대차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자기들이 할 일을 같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덕양산업에게 이 배터리 모듈을 공급을 해라. 뭐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 좋은 어떤 성과를 받았죠. 또 요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ES 저장 장치 및 다른 여러 가지 모듈을 많이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모듈에 대한 연구 개발도 같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덕양산업을 좀 더 우수한 기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덕양산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 활약 중이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전문가님, 예. 오늘 장이 그래도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좀 힘 좀 나게 종목 주실 예. 수 있을까요? 예,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덕양산업보다 더 열심히 현대차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우 하이텍은 2022년 R&D 협력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가장 R&D 분야, 현대차를 대신해서는 아니겠지만은 현대차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어떤 많은 제안들을 하고 많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 R&D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들은 차량 경량화에 따른 여러 가지 소재가 개발되죠. 탄소 소재뿐만 아니라 고강도 알루미늄, 알루미늄 소재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마그네슘 소재라든가 복합 소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제품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배터리 케이스부터 BSA, 그다음에 셀2팩, 셀 자체가 바디로 하는 그런 어떤 구조까지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체와 배터리 케이스 일체형 언더바디 기술을 현재 익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이걸 한번 넣어가서 이렇게 전부 다 캐스팅, 그러니까 한 번에 찍어내는 그런 기술의 직전 단계까지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차량 경량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힘을 줄 때, 힘을 주지 않을 때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각종 외장 부품이
소재가 다 다릅니다. 요거에 대한 다중 소재를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또 실제 제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차가 뭐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뭐 요거를 한 번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이 쇠 주조로 그냥 한 번에 좀 할 거를 지금은 1g에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힘을 받는 데는 주조로 하고 힘을 받지 않는 데는 뭐 알루미늄으로 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탄소 소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어떤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필요 좀 해 보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송호회텍 현재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실제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신규 사업인데 배터리 이제 케이스에 현재 그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전기차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하나씩 이 모듈을 이렇게 담고 있고 이런 모듈이 하나씩 담고 있죠. 요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현재 이 업체에서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하고 같이 조립하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화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이 셀 투 바디, 그러니까 배터리 셀 자체가 바디로 하는 경향, 이게 이제 원가 절감에 뛰어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eGMP를 이렇게 넥스트 플랫폼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프레임 자체를 바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 번에 이제 찍어내는 방식의 전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 개발을 같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이 eGMP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좀 현재 추구하는 것에서 가장 베스트 파트너의 역할을 송호하이텍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고의 어떤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옆에 덩치가 큰 부품들은 항시 현대차가 있으면 바로 옆에다 지어야 됩니다. 뭐 어떤 데는 10분 내, 어떤 데는 30분 내 납품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가는 곳은 지구가 지나 다 쫓아가는 거죠. 다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공장의 증설 모멘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뉴스에 뭐 조지아 공장에 대한 뭐 약간의 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뭐 일시적인 거고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보면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투매가 좀 한번 일어났죠. 그리고 투매가 거의 한 6,000원, 10,000원씩 6,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38%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진 거고요. 한번 기술적 반등, 눌림목 조정 뒤에 다시 한번 본파동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기술력으로는 사실 전기차가 뭐 테슬라를 앞서 있다. 품질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경쟁력이라 브랜드 면에서 좀 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에서 2위를 차지했던 비결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품질 면에서는 1위에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글로벌 메이커의 1위로 등극할 날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협력업체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가격 부분에서는 6,000원 손절가고요. 목표가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이 좀 이제 9,500원이 되겠고요. 손절가는 6,8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코스피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현재 2,6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머니로 보안, 원격의료, 항공, EGMP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